안녕하세요. 중장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전문 채널 시니어 헬스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60대 다이어트 성공 사례와 무리 없는 체중 감량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하던 다이어트 방법을 그대로 해도 되나? 60대에는 어떻게 살을 빼야 안전할까?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에서 60세 이상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한 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는 기존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 분들이 97%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까지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나이 때문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요리를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또는 가벼운 운동을 하실 때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60대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60대 이후 건강한 체중 관리와 라이프 스타일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같은 중장년층을 위해 안전하고 검증된 건강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리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실제 60대 분들의 성공 사례와 함께 무리 없이 건강하게 살을 빼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60세 이후 다이어트가 왜 특별해야 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기초 대사율이 20대 대비 15%에서 20% 감소해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이유입니다. 둘째,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근육은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라서 근육이 줄어들면 살이 더 잘 찌게 돼요. 셋째,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복부 지방이 증가하기 쉬워져요. 넷째,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어려워져요. 다섯째, 관절과 뼈가 약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60대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면 안 되고 근육 보존, 영양 균형, 안전한 운동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60대 다이어트의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김순자 씨 65세입니다. 김순자 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체중이 68kg으로 표준 체중보다 15kg이나 많았고 혈압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처럼 굶는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담당 의사에게 60대 맞춤 다이어트 방법을 상담받고 새로운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다이어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한 끼 분량을 20% 줄였어요. 완전히 굶지 않고 조금씩 줄인 거죠. 둘째,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비율을 늘렸어요. 밥은 현미로 바꾸고 반 공기만 먹었고 대신 생선, 두부, 계란 등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었어요. 셋째,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어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뛰는 것은 피하고 걷기만 꾸준히 하셨어요. 넷째,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셨어요. 식전에 한 잔씩 마셔서 포만감도 높이고 신진대사도 활성화시켰어요. 그 결과 6개월 만에 체중이 68kg에서 58kg으로 10kg 감량에 성공했어요. 더 중요한 건 혈당과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현재 2년째 체중을 유지하고 계세요.
김순자 씨의 성공 비결은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한 것이었어요. 한 달에 1kg에서 2kg씩 서서히 감량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성공 사례는 이철수 씨 62세입니다. 이철수 씨는 퇴직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년 만에 10kg이나 체중이 증가했어요. 75kg에서 85kg이 된 상태였고 복부 비만으로 인해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겼어요. 부인의 권유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남성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째, 근력 운동을 포함한 운동 계획을 세웠어요. 주 3회 헬스장에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 날은 걷기나 수영을 했어요. 둘째, 단백질 섭취를 크게 늘렸어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했어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를 몇 끼 포함시켰어요. 셋째, 간식과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대체했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맥주를 마시는 습관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극복했어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했어요. 수면 부족이 체중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매일 7시간 이상 자도록 노력했어요. 그 결과 8개월 만에 85kg에서 72kg으로 13kg 감량에 성공했어요. 수면 무호흡증도 완전히 사라지고 체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골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이철수 씨의 성공 비결은 운동과 식단을 균형 있게 조합한 것이었어요. 특히 근력 운동을 포함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감량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세 번째 성공 사례는 박영희 씨 68세입니다. 박영희 씨는 관절염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으셨어요. 체중이 70kg으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상태였고 통증 때문에 운동하기가 어려웠어요. 담당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았어요. 첫째, 수중 운동을 시작했어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둘째, 항염 식단을 적용했어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염증을 줄이는 강황과 생강 등을 적극적으로 섭취했어요. 셋째, 식사 시간을 늘렸어요.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적게 먹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한 끼를 30분 이상 걸려서 드셨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했어요. 통증과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과 심호흡을 배우셨어요. 그 결과 10개월 만에 70kg에서 60kg으로 10kg 감량에 성공했어요. 체중이 줄어들면서 무릎 통증도 현저히 감소했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박영희 씨의 성공 비결은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을 찾은 것이었어요.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실천한 것이 핵심이었어요. 이제 이런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60대 다이어트의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점진적 감량입니다. 60대에는 급격한 체중 감량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근육 손실, 영양 결핍, 면역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로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주당 체중의 0.5%에서 1% 감량이 적정하다고 해요. 70kg인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0.35kg에서 0.7kg 정도가 적당한 거죠. 급하게 하지 말고 1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6개월에 6kg에서 10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근육 보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가 더욱 중요해져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요요 현상이 생기기 쉽거든요. 또한 근력 저하로 인한 낙상 위험도 증가해요.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예요. 60세 이상은 체중 1kg당 1.2g에서 1.6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7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84g에서 1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해요.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 닭고기, 계란, 두부, 콩류, 그리스 요거트 등이 있어요. 몇 끼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음식을 포함시키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탄력 밴드 운동을 하세요. 무거운 중량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원칙은 영양 균형입니다. 칼로리만 줄이고 영양은 무시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60대에는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탄수화물은 전체 칼로리의 45%에서 50%, 단백질은 20%에서 25%, 지방은 25%에서 30% 정도가 적당해요. 탄수화물은 현미, 귀리, 통밀 등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백미나 밀가루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지방은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등 불포화 지방산을 선택하세요.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포화 지방은 피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해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해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네 번째 원칙은 안전한 운동입니다. 60대에는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선택해야 해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충격 운동이 좋아요.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예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주 5회 이상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속도와 시간을 늘려가세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좋아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해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요가나 태극권도 도움이 돼요.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기르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부상 예방과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수분 섭취와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탈수에 취약해져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이에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식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높아져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수면도 체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복부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여섯 번째 원칙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다이어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특히 60대에는 퇴직, 건강 걱정,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서 식욕이 증가하고 특히 단 음식을 찾게 돼요. 또한 복부 지방 축적도 촉진시켜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심호흡, 요가 등의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도 도움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압박받지 말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 날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하루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 구운 생선 한 토막, 시금치 나물, 김치로 구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유 한 잔이나 그리스 요거트를 추가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점심 식사는 현미 비빔밥에 두부나 닭가슴살을 넣거나 콩나물 국밥 또는 생선구이 정식 등이 좋아요. 채소를 충분히 포함시키고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국물은 적게 드세요.
저녁 식사는 가장 가볍게 하세요. 샐러드에 닭가슴살이나 연어를 넣거나 두부 스테이크 또는 채소 볶음에 계란을 넣는 것도 좋아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과일 한 조각 또는 저지방 요거트가 적당해요.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운동 스케줄 예시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근력 운동의 날로 정하세요. 30분에서 45분 정도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탄력 밴드 운동을 하세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유산소 운동의 날로 정하세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세요. 일요일은 휴식의 날로 정하되 완전히 쉬지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과 관절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 시간과 강도를 낮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60대 다이어트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극단적인 식단 제한은 절대 금물이에요. 하루 1200kcal 미만으로 줄이면 영양 결핍과 근육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원푸드 다이어트나 단식은 피하세요. 60대에는 영양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셋째, 체중계 숫자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매는 좋아질 수 있어요. 거울을 보거나 옷이 헐거워지는 것으로 판단하세요. 넷째, 다이어트 보조제나 약물에 의존하지 마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다섯째,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 지도하에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해요. 가족의 지지도 중요해요. 혼자서 다이어트 하기보다는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으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져요. 가족들도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면 더욱 좋고요. 다이어트 과정에서 체중 정체기가 올 수 있어요. 2주에서 4주 정도 체중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 루틴을 조금 바꾸거나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단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좋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체중 유지도 중요해요.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고 해서 이전 생활로 돌아가면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다이어트 중 형성된 건강한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다만 칼로리는 조금 늘려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운동도 꾸준히 계속하세요.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2kg에서 3kg 이상 증가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초기에 대응하면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60대 다이어트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보존하며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목표예요. 외모보다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세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거나 무릎 통증이 줄어들거나 숨이 덜 차는 것 같은 변화들을 인지하고 기뻐하세요. 다이어트는 평생 습관이에요.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60대 다이어트 성공 법칙을 정리하면 점진적 감량, 근육 보존, 영양 균형, 안전한 운동, 충분한 수분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60대에도 충분히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어요. 급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60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근력 운동 완벽 가이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경험이나 고민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